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민간에 매각됩니다. 청주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터미널 매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졸속 매각과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안 처리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터미널 현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는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더 늦추면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이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터미널 매각안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외버스 터미널의 매각을 청주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면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터미널 매각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찬반 토론에 가세한 의원만 무려 5명. 콩나물처럼 빽빽한 이 시루 과연 행복할까요? 교통영향평가라던가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모든 것들이 진행됐습니까? 토론이 과열되면서 한때 정회까지 선포됐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안은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9월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민간업체가 사들여 낡은 시설을 새로 짓게 됩니다. 감정평가와 매각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 사업 주체에서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공공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주 대농지구 공한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7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메리츠증권과 포스코 ENC, 한국투자증권과 대우건설이 각각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이 사업 참가 확약서를 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공한지 17,000여 제곱미터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민간 수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 새 총장으로 천범산 세종시 부교육감이 내정됐습니다. 천범산 총장 내정자는 옥천고 출신으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첫 내정자는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 김용수 전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한 호화연수 의혹으로 해임된 이후 후임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막이 오른 가운데 충북 현안들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조사비 등을 살릴 수 있느냐도 관심인데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충북의 의원들도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어 지역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5년 충북 현안의 진로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총액으로는 내년도에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강론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공약 1호인 청주공항 민간활주로가 대표적인 예로 정부 계획 수립 전이라도 우선 예산을 세우려는 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시키면서 동시에 내년 예산에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도
일단 그 확정을 해놔야 1년이라도 빠르게.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AI 바이오 영재고는 운영비 분담을 놓고 여전히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국비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K바이오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가 과학기술부를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재부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국회 예결위에 충북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이강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국회의 8석분인 충북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북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늘 실용 정치를 강조하듯이 여야가 함께 해야죠. 그러면서도 여당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이끄는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봄에 그리고 가을에 1년에 2번 정도는 이런 정책 협의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또 제안이기도 했고 여러 차례 요구였는데 아쉽게도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안 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꼭 챙길 줄 알았는데 아쉽게 빠졌어요. 충북 홀대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중앙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여야가 공동의 목표로 협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변재일 전 국회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변재일 후원회장은 당의 정책과 비전을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변 후원회장은 청주시 청원구에서 5선 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그럼에도 당을 떠나지 않고 총선 승리를 도와 당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청주 해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에는 엄태영 도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 30여 명이 참여해 쌀 400kg을 기부하고 직접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학생을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지난 2023년 경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퇴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성매수 혐의로 1년 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학교는 퇴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소송 도중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청원생명쌀 대청호 마라톤에 역대 가장 많은 6,500명이 참가합니다. 이는 지난해 참가자 6,100명에 비해 더 늘어난 숫자로 올해 대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메달을 주고 4개 코스에 따라 청원생명쌀과 기념 티셔츠, 시상금도 수여합니다. 한편 청주시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눈 화장용 제품이 중금속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눈 화장용 제품류 30건에 대해 납과 비소 등 중금속 6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일 화장품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의 눈 화장품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가 내년부터 투입구를 넓힌 새로운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를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1리터 봉투는 너비를 15cm에서 20cm로, 2리터 봉투는 19cm에서 21cm로 넓히는 대신 높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